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사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시대 명왕누대 시기로 여러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지구, 화성, 금성 이 세 행성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단계에서는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왜 지구에만 생명이 태어나고 화성과 금성에는 태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함께 화성인과 금성인을 멸망시킨 범인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지구형 행성, 현재 모습은? 지금부터 100년 정도 전이라면 화성이나 금성 역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심지어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SF 작가들은 주인공들을 화성과 금성에 보내기 바빴고, 연구진들은 스키아파렐리가 화성에서 발견한 거대한 홈을 화성인들이 만든 기술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주시대의 연구는 이런 희망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화성에는 대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황폐했으며 당연히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금성 역시 지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짙은 대기로 인해 표면에서는 공기가 반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인해 납조차 물렁하게 녹아버릴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런 상태가 쭉 계속되었던 것은 아닌데요. 현재까지 과거 화성에 바다나 호수, 하천, 대양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금성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그렇다면 물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젊은 지구, 무시무시한 모습. 이 답답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과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는 되셨나요? 우리의 목적지는 지구의 대기가 아직 호흡에 적합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우주복 잘 갖고 계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지구가 막 탄생한 무렵의 지질시대는 명왕누대라고 불립니다. 이 명왕누대는 약 40억 년 전에 끝나고 이후 시생누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무렵의 지구는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짙은 대기에 덮여 있었습니다. 대륙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요. 현 시점에서 존재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대륙은 우르 대륙으로 약 30억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호주 대륙보다도 작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지구는 끝없는 바다로 덮여 있었고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한 셈이죠. 이후 지구는 격렬한 운석의 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테이아라는 다른 행성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테이아는 화성과 같은 크기의 천체로 본래 지구의 전후 60도 근처를 지구와 같은 궤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력 섭동에 의해 궤도에서 튕겨나와 지구로 돌진하게 됩니다. 이 충돌 당시의 잔해가 우리가 아는 달이 된 것이지요. 젊은 시절의 달은 지금보다 훨씬 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태초의 바다에서 배를 타고 짙은 구름 너머로 달을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4분의 1을 덮을 정도로 거대하고 밝은 얼룩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달의 인력은 지구의 자전을 촉진하였고 이로 인해 대기 중에는 엄청난 폭풍이, 바다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발생했습니다. 즉 당시의 지구 역시 지옥 그 자체였죠. 그러니 너무 오래 있으면 여러분의 생명과 타임머신이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서둘러 금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성과 화성, 어떻게 될지 알았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금성은 인류에게 있어 지구보다 더 지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햇빛이 아직 젊고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지구는 태양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서 거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성과 화성은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40억 년 전,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금성이었어요.
당시 금성, 지구, 화성의 온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대기의 밀도나 조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 탄생에 가장 적합한 환경은 바로 이 금성이었던 것인데요. 현재 금성 지각은 거의 새 것으로 아직 10억 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과 달리 금성의 하천이나 바다, 대양이 존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고 강바닥도 퇴적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부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금성에는 달과 같은 위성이 없었고요. 과거에 수성이 금성을 공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수성은 일찌감치 떠나 독립된 행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성은 폭풍우도 조수도 없는 온화한 환경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낙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죠. 참고로 원래 생명은 금성에서 태어났는데 이후 지구로 옮겨졌다고 하는 놀라운 설도 있습니다. 금성의 지질 대변동이 일어났고 그때 금성의 파편이 운석이 되어 지구로 날아갔다는 것이죠. 이 가설에는 향후에 유력한 증거가 생겨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화성은 어떨까요? 화성이 형성된 초기 단계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는 온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화성의 얼음이 녹게 되는데요. 당시의 대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인지 아니면 활활 타는 태양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성 역시 지구와 금성과 마찬가지로 바다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는 화성사에서 노아키 시대로 불립니다. 세 자매, 세 갈래의 길. 명왕루대에는 금성, 지구, 화성, 이 세 행성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지구에 비해 화성이 좀 더 춥고 금성은 좀 더 따뜻했다는 점뿐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엔 전혀 다른 운명을 걸었습니다. 지구는 조금씩 변화하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태양이 타오르며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자 지구의 지표도 함께 데워졌고 달은 지구 내부가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어쩌면 달은 지구의 행성 다이너모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지구와 같은 천체들이 자기장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준 셈이죠. 이후 태초의 바다에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생명이 다른 곳에서 운반되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이번 영상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은 진화 과정에서 조금씩 광합성을 익혔습니다. 그 후 지구 대기에 포함되는 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지구의 대기가 산화되며 현재와 같은 대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혐기성 생물들이 멸종하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은 살아남아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죠. 이 대산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편 금성은 지금과 같은 지옥도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이전보다 훨씬 강한 빛을 발산하자 금성에 있었을 거라 추측되는 바다는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온실 효과로 인해 행성의 표면 온도는 더욱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금성의 자기장 역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금성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멘틀의 대류가 모두 멈춰버렸을 수도 있고 자전에 브레이크를 걸 정도의 대변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금성은 태양풍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풍에 의해 대기 중의 수증기가 분해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화성 역시 불운한 처지에 놓였어요. 대략 37억 년 전 노아키 시대가 끝나고 헤스페리아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무렵의 화성에는 아직 수권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레알리스 황야에는 바다가 있었고 남극 고원은 광대한 빙하로 덮여 있었으며 강과 호수도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은 곧 멸망할 운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점점 옅어졌습니다. 화성이 대기를 잃은 주된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화성의 질량이 작아서 중력이 약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토성 최대의 위성인 타이탄처럼 화성보다 질량이 작음에도 대기를 잃지않은 천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약한 자기장이 원인이 되어 태양풍의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을 뒤흔들거나 외액에 전류를 발생시킬 만한 대질량의 위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날아가기 직전의 분자를 중력으로 붙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화성은 너무 작고 중력은 약했다는 근거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으로부터 약 20억 년 전 헤스페리아기의 끝에서 현대의 아마조네스 때의 시작을 걸쳐 화성의 대기는 지금처럼 지구의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표면의 기압은 지구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화성은 더 차가워지고 바다는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깊은 장소에 있는 수층이 영구 동토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가 지진으로 인해 영구 동토가 갈라지며 표면에 물이 흘러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이 물은 화성의 표면을 흘렀지만 결국 증발했고 그 수증기는 태양풍에 의해 분해되어 대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0억 년 전 아마조네스 때의 중기나 후기가 되면 화성은 마침내 우리가 아는 생명이 없고 지질 활동이 매우 약한 황야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성과 금성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의 지식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행운으로 탄생한 기적을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지구는 운이 정말 좋았네요. 태양으로부터 딱 좋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중력과 적당한 자기장을 가질 수 있었고 대형 위성이 지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